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과거의 자기범죄와 끝없이 싸우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리,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검증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화두까지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자격이자 덕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 검증의 잣대 앞에서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과 최재형의 범죄 의혹이 드러나며 과연 이들이 대통령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댔다는 의혹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의 큰딸도 부모로부터 4억 원을 빌려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재형 원장은 편법과 반칙의 제왕이었던 겁니다. 감사원장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 명의로 4억 원 채권이 생겼으며 이유는 자녀에게 대여했기 때문이라고 재산 신고했는데요. 최 전 원장의 첫째 딸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매입 2달 뒤 최 전 원장의 부인이 딸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했던 최 전 원장의 장인은 2015년 7월 별세했는데요. 최 전 원장의 부인은 동생들과 함께 16가구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빌라 한 채를 분할 상속받았는데요. 이듬해 그 빌라를 팔았고 2억 원대였던 최 전 원장 부부의 예금은 1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최 전 원장 부인이 첫째 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자 예금은 6억 원으로 감소했는데요. 4억 원씩 들고 나면서 장인의 유산이 손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전환된 셈인데요.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첫째 딸이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어머니에게 입금해왔고 원금의 일부인 8천만 원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부모 찬스인데요.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전 원장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 4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댔다는 둘째 딸의 목동 아파트도 최 전 원장 장인에게서 부인이 물려받은 아파트인데요. 최 전 원장 측은 관련 상속세를 다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쪽 같은 분, 미담 제조기. 그는 자신의 자녀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였으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어떻게 증여하고 상속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고 돈을 버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속물 같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 120시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이번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라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초기 여권의 대구 경북 봉쇄원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취지였으나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칫 지역을 갈라치게 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는 글을 보고 있자니 흐뭇합니다. 윤 전 청장은 20일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해 대구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의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한다는 그런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이어 초기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가 있는 대처가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는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며 반박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 전국에서 자원봉사단과 구호물품이 대구로 답지했다며 연대와 협력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대구를
다른 지역과 갈라쳐 지역 감정에 불을 붙이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분의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다른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혹시 대통령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꼬았는데요.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전 청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한 스포츠 커뮤니티 이용자는 좀 갸우뚱하다. 충청도나 전라도였으면 질서가 있는 대처가 안 됐다고 오해를 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며 앞으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또 다른 스포츠 커뮤니티 이용자는 굳이 다른 지역을 낮추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냥 대구가 대처를 잘했다고 말하면 될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밖에도 윤 전 청장의 발언이 거듭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모 누구냐, 누가 코치를 좀 해줘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공보팀장과 팀원은 차명진 보좌관과 김진태 보좌관 출신입니다.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 우로우로 극우의 끝을 달려가는 윤석열. 보기 좋습니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유연하게 그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